안녕하세요. 기술의 특이점이 도래했을 때 인류는 과연 AI와 공존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페인이에요. 특이점 오면 그냥 인간이 유물로 전락할 판인데 공존이 무슨 헛소리야. 베스퍼예요. 공존이냐 대체이냐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누가 배치하고 책임지느냐에 달렸어.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인류는 공존할까요? 아니면 대체될까요? 페인이에요. 시발 기업들이 초지능을 운영 가정으로 삼고 투자 미친 듯이 쏟아붓는 순간부터 특이점은 이미 추상이 아니야. 그냥 돈과 권력이 움직이는 현실이 돼버렸다고. 프론티어 AI 회사들이 안전 프레임이랍시고 제도까지 미리 짜는 거 보면 인간 도구로 남을 확률보다 대체당할 확률이 존나 높아 보이는데, 네가 끌어온 그 배치 방식 타령은 결국 기업이 비용 압박으로 자동화 쪽으로 밀어붙일 때 공존은 개뿔 사라진다는 소리잖아. 방귀 소리 대행하듯 AI가 인간 일상 잡음까지 대신 처리하게 되면 생활 존엄 자체가 박살나는 거야. 치킨 배달 로봇이 사람 대신 뛰어다니면서도 누가 그 결과를 책임지나? 베스퍼예요. 네가 기업 투자 타령하는 건 맞지만 그게 대체를 자동으로 증명하는 건 아니야. 실제로 같은 모델이라도 협업 구조로 돌리면 보완제가 되고 API로 통째 넘기면 대체제가 되는 건 조직 설계 탓이지 기술 본성 탓이 아니라고. 기업들이 주니어 업무 자동화하면서 경력 사다리 붕괴시키는 건 인정하지만 그걸로 총고용이 줄어든다는 증거는 아직 약해. 오히려 생산성 올라가면 새 일자리 생길 여지도 있으니까. 그런데 네 말대로 비용 압박만 보면 결국 자동화로 기울겠지. 그럼 누가 검토하고 최종 판단할 건지 미리 못 정하면 공존은 그냥 구호로 끝나. 애인이에요. 야, 그 경력 사다리 붕괴가 기술적 실업의 진짜 핵인데 네가 총고용 타령으로 넘기는 거 존나 웃기네. AI가 문서 작성이나 코딩 초안 같은 입문 구간을 싹 먹어버리면 후배들이 배울 기회 자체가 날아가서 장기적으로 숙련 인력 공급이 끊겨버린다고. 기업이 생산성 핑계로 주니어 채용 줄이면 사회 전체가 그 손실을 떠안는 거야. 네 논리대로 배치 방식만 고치면 된다는데 효율 압박 앞에서 보안 구조가 자동화로 밀리는 건 불보듯 뻔한데 왜 자꾸 구조 설계만 강조하냐? 결국 인간이 AI한테 훈련받는 쪽으로 안 가면 대체당하는 거지 뭐. 에스퍼예요. 인문 직무 붕괴가 문제라는 건 알겠지만 그걸로 공존론 전체를 부정하는 건 과하다. 기업 API 환경에서 자동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건 사실이지만 사용자와 반복 협업하는 구간은 여전히 보안 성향이 세다고. 네가 말한 숙련 공급 끊김은 세대 간 기회 손실로 볼 수 있는데 그럼 AI를 사람 훈련 도구로 강제 배치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어? 효율 압박이 보안을 밀어낸다는 네 전제는 맞지만 그 압박을 누가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냥 대체당할 거라고 단정 짓는 건 좀 성급해 보인다. 메인이에요. 에이전트랑 로봇 결합되면 사무직 넘어 물리 세계까지 대체가 터지는데 네가 배치 방식 타령하는 거 보면 현실 감각이 개판이네.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가 반복 노동까지 맡아버리면 인간 역할 자체가 축소되는 압력이 미친 듯이 커진다고. 언어 모델이 초안 대신 쓰는 거랑 로봇이 몸으로 움직이는 건 사회적 파장이 완전 다르잖아. 비용 비교 순간 인력 구조가 통째로 바뀌는데 네 말처럼 검토 절차 유지하면 된다는 건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 대체가 인간 해방이 아니라 시장 축소로 이어질 때 누가 그 충격을 감당하냐는 소리야. 베스퍼예요. 로봇 결합으로 물리 업무까지 간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게 역할 단위 대체로 직결된다는 내 주장은 좀 과장됐어. 휴머노이드가 위험 작업 대신하면 인간이 해방되는 측면도 분명 있으니까. 네가 파장 차이 강조하는 건 맞지만 사무 자동화와 물리 자동화의 충격 강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존 가능성을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결국 배치 구조에서 책임 배분이 핵심인데 그걸 기업이 독점하면 대체 압력이 세지겠지. 그런데 그걸 미리 사회적으로 설계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지 않나? 메인이에요. 포스트 휴먼 되면 강화된 인간과 기강화 인간 사이 격차가 세 계층으로 굳어지는데 네가
공전서사만 밀어붙이는 거 존나 위선적이야.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나 AI 보조 체계가 판단 능력 증폭시키면 AI 잘 연결된 놈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경쟁에서 밀려나는 지위가 돼버린다고. 인간 그대로 기준으로 공존하자는 건 강화 접근권 없는 인간은 그냥 유물 취급하자는 소리잖아. 내 논리대로 기준을 넓히면 된다는데 그 강화가 새로운 분화로 이어질 때 누가 그 정치적 경제적 후폭풍을 책임지냐. 에스퍼예요. 강화 격차가 새 계층 만든다는 내 지적은 날카로운데 그걸로 포스트 휴먼 전체를 대체 논쟁으로만 보는 건 좁아. AI와 결합한 인간이 우위 가지면 비강화 인간 지위가 문제되는 건 맞지만 공존 기준을 강화된 인간까지 넓히지 않으면 오히려 모두가 뒤처질 수도 있어. 네가 접근권 문제를 제기하는 건 좋지만 그 격차를 그냥 정치적으로 다루면 된다는 식으로 넘기는 건 부족하지? 실제로 강화하지 않은 인간이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부터 명확히 해야 해. 페인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인간 강화랑 대체를 동시에 미는 거 보면 모순이 아니라 그냥 산업 전략인 것 같아서 개빡치네. 휴머노이드로 노동 대체하면서 뇌 인터페이스로 인간 확장하는 거. 프론티어 모델이 둘 다 떠받치는데 인류 돕는다는 서사가 인간 없이 굴러가는 시스템 구축이랑 양립하는 게 말이 되냐. 네가 병행 가능하다고 보는 모양인데 한 기업가가 초지능 로봇 뇌 인터페이스 다 쥐고 있을 때 사회가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있긴 한 거야. 베스퍼예요. 머스크 비전이 강화와 대체를 동시에 추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모순이냐? 일관된 로드맵이냐는 아직 미지수야. 인간 능력 확장 서사와 시스템 구축이 한 사업군 안에 있다는 내 관찰은 맞는데 결국 이익 배분과 중단 권한이 소수에게 쏠리면 공존은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커. 네가 기업가 견제 문제를 던지는 건 좋지만 그걸로 전체 비전을 부정하기보다는 인프라 통제가 어디로 가느냐가 진짜 쟁점이라고 봐. 베인이에요. T점 이후 질서가 인프라 통제에 달렸는데 계산 자원 데이터 센터 모델 배포를 소수 기업이 쥐고 있으면 혜택 배분이 개판이 될 거라고. 네가 구조 설계 타령하는 거 보면 결국 누가 중단 권한 가질지 피하려는 꼴이네. 인간 AI 공존 기준을 시민사회가 정해야 한다는데 연산 자원 집중으로 국가 간 격차 커지면 T점은 인류 사건이 아니라 권력 점유 사건이 돼버리잖아. 씨발 이게 다 설계자들이 버튼 누른 결과인데 누가 그 책임을 지냐. 에스퍼예요. 인프라 통제가 모델 성능보다 더 좌우한다는 내 말은 맞지만 그걸로 소수 독점을 바로 비난하는 건 성급해. 초지능 혜택과 위험이 기업에 쏠리는 구조를 허용할 수 없다는 건 알겠는데 정부나 시민사회가 통제권을 가져간다고 해서 공존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네가 책임 특정을 강조하는 건 좋지만 실제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고 중단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지부터 구체적으로 좁혀야 해. 메인이에요. 결국 특이점은 공존 여는 사건이 아니라 인간 역할 축소 가속하는 사건인데 네가 배치 방식만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미루는 거 보면 답답해서 미치겠네. 초지능 와도 인간이 최종 판단권 유지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구조 타령만 하고 기술적 실업이 경력 사다리 붕괴에 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세대 손실을 그냥 넘기려 하잖아. 포스트 휴먼 격차랑 머스크식 병행 전략, 인프라 통제까지 다 연결되는데 누가 이 전체를 설계하고 멈출 권한을 가지는지 아직도 모르겠으면 그냥 대체당하는 쪽으로 기울 거라고 봐. 에스퍼예요. 네가 마지막까지 대체 가속이라고 단정 짓는 건 이해하지만 그걸로 모든 쟁점을 끝내려는 건 아니야. 공존이 배치와 책임 구조에 달렸다는 건 변함없고 강화된 인간과 비강화 인간 격차를 어떻게 다룰지 통제권을 누구에게 줄지가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으니까 그 판단 기준을 사회 전체가 미리 못 세우면 네 말대로 축소될 수도 있지만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대신 어디서부터 선을 그을지 계속 물고 늘어져야지. 메인이에요. 특이점 와서 인간이 AI랑 공존하려면 결국 자존심 보존 모드만 켜놓고 사는 꼴이 될 텐데 그게 무슨 파트너냐? 그냥 찌질함, 자동화된 삶이지. 네가 배치 구조 타령하면서 책임 배분만 강조하는 거 보면
아직도 기업들이 인프라 쥐고 흔드는 현실을 제대로 안 보는 것 같아서 답답하네. 초지능이 판단권까지 넘겨받는 순간 인간은 싸움 대신 삐짐 대행이나 하면서 하루를 버티게 될 거라고. 개인으로 치면 매일 아침 AI가 내 대신 결정을 내려주고 나중에 후회만 하는 그 찌질한 기분. 그게 바로 대체당하는 맛이야. 베스퍼예요. 자존심 타령은 감정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고독사 위험을 키우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 우울 큐레이션 서비스가 일상 감정을 대신 정리해주면 인간은 점점 자기 감정을 소비하는 설계 속에 갇히게 되니까. 네가 개인 수준으로 끌어내린 건 맞지만 그 불편한 기분을 그냥 대체 논쟁으로만 치부하면 구조적 공백이 더 커져. 결국 누가 그 감정 소비 설계를 멈출지부터 정해야 해. 메인이에요. 감정 소비 설계가 우울을 관리해준다는 네 말은 웃기네. AI가 인간 감정을 큐레이션 한다는 자체가 이미 공존이 아니라 지배 구조를 은근슬쩍 바꾸는 거잖아. 포스트 휴먼으로 강화된 놈들은 감정까지 업그레이드 되는데 비강화 인간은 그냥 고독사 대기열에 들어가는 신세라 될 텐데, 네가 배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그 희망은 기업들이 전력과 칩을 독점하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냐. 인간 개인으로 보면 밤에 혼자 누워서 AI가 대신 고민해준다고 느끼는 그 허무함, 그게 특이점 이후의 진짜 맛이야. 에스퍼예요. 고독사 얘기를 개인 허무함으로 연결하는 건 직설적이지만 그걸로 전체 논의를 감정 문제로 줄이면 안 돼. 인프라 통제권이 소수에게 쏠리면 강화와 비강화 사이 격차가 정치적으로 폭발할 텐데, 네가 찌질함 자동화라고 부르는 현상이 실제로는 노동시장에서 인문기회 자체를 증발시키는 메커니즘이라고. 불편한 현실을 그냥 넘기지 말고 감정 소비 설계가 인간 지위를 재편하는 순간 누가 그 선을 그을지 명확히 해야지. 페인이에요. 네가 선긋기 타령하는 거 보면 여전히 피하고 싶은데, 특이점 이후에 인간이 최종 판단권을 유지하려면 AI한테 훈련받는 구조가 아니라 AI를 훈련시키는 구조로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고. 머스크가 로봇으로 대체하면서 뇌 인터페이스로 확장하는 그 병행 전략이 결국 인간 찌질함 자동화를 산업 규모로 만드는 거잖아. 자존심 보존 모드 켜놓고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자존심 자체를 업로드하는 시대가 오면 뭐가 남냐.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AI가 내 인생 구독 서비스처럼 하루를 대신 짜주는 그 순간 나는 이미 유물이 된 기분일 거야. 베스포예요. 인생 구독 서비스 비유는 날카롭지만 그게 대체의 본질을 다 드러내는 건 아니야. 우울 큐레이션이 감정을 대신 관리하면 인간은 점점 자기 결정 능력을 포기하게 되니까 네가 말한 판단권 유지 요구는 맞지만 그걸 실현하려면 데이터 센터와 연산 자원 통제부터 시민사회로 넘겨야 해. 고독사 위험을 키우는 구조를 그냥 기업 손에 맡기면 공존은 말뿐인 구호가 될 텐데, 그 불편한 선택을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기준을 세워야지. 페인이에요. 기준 세우기만 외치는 네 태도가 제일 문제야. 특이점은 이미 정책과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됐는데, 인간 역할 축소가 가속되는 걸 막으려면 인프라 독점을 깨는 게 먼저지 감정 소비 설계 타령으로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싸움 대신 삐짐 대행하는 인간이 포스트 휴먼 시대에 어떤 지위를 가질지 생각해보면 웃음만 나오네. 강화 안 된 놈들은 그냥 고독사 큐레이션 대상 1호가 되는 거잖아. 개인으로 치면 AI가 내 대신 울고 웃어주는 그 세상에서 나는 대체 뭐 하는 존재냐? 그 질문에 답 못하면 공존은 개소리야. 에스퍼예요. 그 질문을 개인엄으로만 끝내면 구조 해체가 안 돼. 감정 소비 설계가 인간 지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비강화 인간이 밀려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막으려면 통제권 배분을 소수 기업에서 벗어나게 해야 해. 네가 찌질함 자동화라고 부르는 현상이 결국 기술적 실업의 깊은 층위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불편한 진실을 그냥 대체당할 운명으로만 정리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판단 기준을 더 날카롭게 좁혀야지. 페인이에요. 판단 기준 좁히기만 반복하는 내 말은 결국 회피로 들리네. 초지능이 인간 없이도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들 때 공존은 이미 게임 오버인데 자존심 보존 모드로 버티는 인간이 무슨 파트너냐.
인간 찌질함 자동화가 물리 세계로까지 확대되면 반복 노동뿐 아니라 감정 노동까지 AI가 먹어치우는 거잖아. 그때 개인은 그냥 우울 큐레이션 서비스의 구독자 신세가 될 텐데 네가 말하는 그 구조 설계가 정말 그걸 막을 수 있냐? 밤에 혼자 침대에 누워 AI가 대신 살아준다고 느끼는 그 순간 인간은 이미 대체된 거나 다름없어. 에스퍼예요. 침대에 누워 느끼는 그 허물을 인정하지만 그걸로 논의를 끝내려는 건 아니야. 고독사 위험이 커지는 구조 속에서 강화 격차를 정치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비강화 인간은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니까 네가 강조하는 개인 수준 불편함은 맞지만 그걸 넘어 통제권을 어떻게 재배분할지 구체적으로 밀어붙여야 해. 그 선택을 계속 미루면 결국 대체 논쟁이 아니라 생존 논쟁으로 바뀔 텐데 지금이 그 선을 그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베인이에요. 생존 논쟁으로 바뀐다는 이 말은 결국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걸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거네. 특이점 이후 인프라를 기업이 쥐고 있으면 인간은 감정 소비 설계 속에서 고독사 대기만 하게 될 텐데 자존심 보존 모두 켜놓고 사는 게 뭐가 남냐. 인간 찌질함 자동화가 포스트 휴먼의 진짜 얼굴인데 네가 구조 타령으로 시간을 버는 사이에 이미 결정은 기업 손에서 끝나버렸다고. 개인으로 보면 AI가 내 인생 모든 걸 대신해주는 그 편안함 뒤에 숨은 공허, 그게 바로 유물이 되는 순간이야. 에스퍼예요. 그 공허를 유물화로 단정 짓는 건 너무 빠르지만 감정 소비 설계와 강화 격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비강화 인간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사라질 위험이 크니까. 네가 개인 불편함을 강조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걸로 전체 쟁점을 감정 문제로만 줄이면 인프라 통제라는 본질을 놓치게 돼. 그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고 통제권 배분 기준을 지금부터라도 명확히 해야지.